자,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서 LS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종목의 저가 공략에 나서야 한다. 이 공략법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이번 종목은 LS 머티리얼즈 놓고 해볼 겁니다. 자, LS 머티리얼즈를 제가 지금 몇 번 동안 영상에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 종목이 지금 조정이 자꾸 나올 것이다. 여러분들께서 뭐 추매라던가 아니면 신규 매수를 고민을 하고 계실 적에는 타이밍을 조금 늦게 봐라.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뭐 이번에까지 똑같은 말씀을 좀 드릴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만약에 그 부분까지 제가 또 말씀을 드리면 벌써 한 4번, 5번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얘기했던 타이밍부터 쉬지도 않고 계속 추매를 하는 분들도 있는 반면에 그래놓고 더 떨어진다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냥 그거 딱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LS 머티리얼즈 저점은 여기다. 얼마다. 이렇게 딱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고 나서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이 저점을 공략하는 공략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공략법을 확인을 해보시게 되면 내가 만약에 이 강세 말 안 듣고 좀 서두르게 추매를 넣었던 분들이라면 내가 얼마나 이 추매 타이밍을 잘못 잡았는가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완전 잘못 잡았다라고는 아니더라도 남들에 비해서 이 공략법대로 추매를 한 사람들에 비해서 나의 가격 메리트가 이만큼 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러분들이 보시고 나서 내가 만약에 이 강쌤이 얘기한 공략법대로 하지 않았다면 제발 좀 반성하시고 이 타이밍을 노려야 됐었구나라고 좀 새로운 방향으로서의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왜냐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이 주식 영상들을 막 보시잖아요. 그리고 보유 중인 주식들을 많이 보실 거예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이제 팩트로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건 좋고 나쁜 주식은 따로 없습니다. 좋은 주식, 나쁜 주식은 따로 없어요. 언제 뭐가 먼저 오르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이게 아니라면 도태되는 업종밖에 없을 겁니다. 도태가 되는 업종들을 여러분들께서 굳이 구태여 찾아서 매수를 하시고 여기다가 추매를 해가면서 나의 소중한 투자금을 때려받고 있는 게 아니라면 사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대부분은 좋고 나쁜 건 따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주관적인 거예요. 먼저 오르면 좋다. 나는 3일 만에 오르면 좋은 종목이야. 그건 좋은 종목이 되겠죠. 근데 반대로 3일 오르고 더 못 오르면 나쁜 종목이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나쁜 종목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LS 머티리얼즈도 여러분들이 좀 판단을 하실 적에 어떤 식으로 판단을 하셔야 되냐면 LS 머티리얼즈가 갖고 있는 궁극적인 비전을 먼저 보시고요. 이 종목이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내가 원하는 투자 성향에 맞게끔 이 종목은 조금 더 빠릿빠릿하게 아니면 조금 더 모아가면서 봐야 돼.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기준을 잡아두셔야 제가 말씀드리는 공략법이 아무래도 100% 효율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잡으신 분들 중에서 나는 초단타 좋아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아마 없겠지만 혹여라도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걸 보고 그리고 제 영상을 보시고 나서 방향성을 조금 바꾸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대신에 그렇게 바꿔갔을 때는 그만한 피드백을 줄 만한 종목이다. 왜? 모든 종목들이 나쁘고 좋고는 없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의 주관일 뿐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 비전이 좋은 종목은 올라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좀 서론이 길었는데 한 가지만 더 말씀을 좀 드리면 제 아는 지인들 중에 이제 우리바이오라는 종목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금 몇 년 동안 갖고 있었냐면요. 요때부터 요 꼭대기에 잡아서 요렇게 갈 때까지 추매를 몇 번 했는지 몰라요. 월급 받는 대로 계속 추매하고 겨우겨우 단가를 낮춰가지고 이자 본전 수준에서 매도를 한답니다. 자, 이런 케이스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좋은 종목이었는데 그게 안 좋은 종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상황에 따라서. 결국은 수익을 봐야 좋은 종목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들께서 조급해하실 필요가 없다. 반면에 이런 종목도 비전이 있고 테마가 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반응할 수 있는 그러한 종목이면 이렇게 긴 시간 동안 2020년도에 잡아서 24년도에 매도를 한 만큼 4년을 물려오더라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결국 돌고 돌기 때문에.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우리 LS 머티리얼즈를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제가 하나씩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 이 주주분들이나 매수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영상을 집중해서 좀 봐주시길 바라겠고 영상을 끝까지 보신 분들께 약속드린 대로 공략법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요거 이후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선물 더 드릴 겁니다.
공략법을 듣고도 근데 시간이 좀 너무 걸려서 내가 여기서 뭔가 좀 뚜렷하게 뭔가를 좀 더 뭐라고 할까요? 수익을 좀 더 추가로 보고 싶어요. 근데 단타를 하기에는 또 물릴까 봐 걱정이 돼요.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함께 가져가면 좋은 종목을 제가 한 개 더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그리고 영상 보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는 이거 모두 무료로 말씀을 드려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보시면서 공략법도 주고 종목도 주는데요. 너무 좀 부담되는 거 아닌가? 이거 나한테 뭐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100% 다 무료로 말씀드릴 거다. 그리고 무료로 받아가는 방법도 설명을 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되겠다. 말씀을 드려보면서 서론이 너무 길었는데 사실 이게 본론적인 내용도 있겠죠. 지금부터는 LS 머티리얼즈 내용을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LS 머티리얼즈 보유 플러스 매수해도 되는 첫 번째 이유. 일단은 LS 머티리얼즈처럼 상장한 지 시간이 조금 지난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제 거의 1년이 다 돼가는데, 1년을 다 채워가는데, 이제 한 살 미만이거나 한 살보다 조금 더 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 모멘텀이 너무나 지나치게 강하게 좋아서 상승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나오는 종목들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특징적으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겠느냐. 상장 시초가가 보통은 공모가보다 압도적으로 높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 공모가라는 이 단어가 너무나 중요한데 이 공모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종목의 초기 비전을 보고 이 종목이 상장한 이후의 흐름을 보면서 따져가면서 이제 자금을 넣은 사람들이 아니라 그냥 이 종목을 보고 나의 자금을 다 때려 박아준 어떻게 보면 엄청 극심한 이 팬층이 있다는 거예요. 팬층이.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뭐 흔히 알고 있는 연예인들 팬클럽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처럼 이 LS 머티리얼즈나 이 한 살 미만이거나 한 살보다 조금 더 된 신규 공모 종목들에게는요. 이런 팬층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공모가보다 상장 시초가가 압도적으로 높은 종목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공모 가격에 투자를 한 이 팬들의 판단이 맞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상장 시초가가 잡히게 되면 그 순간부터 플러스 빨간불을 엄청나게 보게 돼요. 그리고 상장 초반에 신규 상장주들은 거의 높은 확률로 초반 수급들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추가 상승, 우리가 2배 뛰기, 3배 뛰기 이런 거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정도의 수익을 추가로 가져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을 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뭐냐면 안 판다는 거예요. 정말 일부 투기 물량을 갖고 있던 개인들이 아니고 이 종목의 값을 보고 값어치를 보고 매수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올라가도요. 안 팔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LS 머티리얼이라는 종목을 볼 때 이 종목은 6,000원이 공모가입니다. 6,000원이 공모가인데 지금 상장 시초가가 얼마예요? 대략 19,000원대, 2만원대 다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3배 이상 올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주가 상태를 보게 되면 이 상장 시초가를 이탈을 해버렸어도 이 아래쪽에 팬층이 갖고 있는 물량들이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생각해야 되는 건 뭐다? LS 머티리얼즈를 내가 더 높은 단가에 잡았다면 지금 이 상장 시초가를 이탈한 가격부터 공모가 사이까지의 이 폭넓은 가격대, 이 가격대가 모두 뭐다? 저점 구간대이다라는 겁니다. 저점 구간대이다. 사실은 이 팬층을 팬층의 입장에서 생각을 좀 해보면요. 내가 처음부터 수익을 보고 시작했고 더 봤습니다. 일부 털고 싶었겠지만 털지 않았어요. 왜?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왜 그러겠어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난 그렇게 믿고 있으니까 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주가가 장기적으로 내려와줬죠.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시 올라가야만 내가 생각했던 이전에 내가 눈으로 목격했던 수익보다 더 높은 수익을 볼 수가 있다. 적어도 이 수익은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공모한 가격까지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이걸 노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밑에 있는 아주 단단하게 뭉쳐있는 이 팬층에서는 어떤 식의 움직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주가가 내려오게 되면 내려올 때마다 매도 물량들을 매수 물량으로 삼켜버리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주가 하락이 방어가 되고 그때부터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느냐? 보합 흐름이 나오면서 거래가 한 번씩 톡톡톡톡 터져주는 흐름이 나와요. 지금 이 LS 머티리얼즈는 떨어지는 과정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지만 확실히 밑에서 보합세가 잡히게 되면 훨씬 더 많은 거래량이 터지는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눈에 보이는 거래량들, 이런 거래량들처럼 양봉이 터지면서 물량이 들어오는 이런 순간들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위에서 나오는 것보다 상장 시초가 아래에서 나오는 게 훨씬 더 확실하고 좋은 물량들, 그리고 많은 물량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게 훨씬 더 유리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상장 시초가를 이탈한 지금 상황부터는 어떤 단가를 잡든 저점 공략이 될 수는 있겠다.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다른 사람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그 타이밍에 매수를 해버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가격 메리트나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힘이 다 활용이 안 될 수가 있겠죠.
해서 제가 공략법을 말씀을 드린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 19,000원대 아래 단가에서는 다 저점이지만 그 중에서도 어떤 가격이 저점이다라는 것을 공략법을 알려드리겠다. 설명을 좀 드리는 겁니다. 자, 추가로 LS 머티리얼즈의 이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지금 LS 그룹주들을 전체적으로 이제 브리핑을 해놓은 기사가 있습니다. 자, 보게 되면 LS 그룹 상장사들의 시가총액이 올 상반기에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 지금 주가는 떨어진 상태예요. 물론 시총을 많이 반환을 했겠지만 그 중에서도 남아있는 잔재 시총들이 있더라.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은 애초에 이 공모가부터 상장 시초가 사이 범위의 300% 사이, 요 사이에 있는 구간에서의 거의 대부분 이 팬들로 인해서 굴러가던 종목이었는데 그 이후부터 어떤 사람들이 생겨났느냐? 이 위쪽에서도 이 종목을 지지하는 아주 강력한 팬들이 생겨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잡은 이 가격이 고가라고 할지라도 괜찮아. 다시 이거보다 올라올 거야. 그리고 떨어지면 저가 공략으로 나는 무조건 추미할 거야. 이런 식으로 계속 들어올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LS 머티리얼즈라는 종목을 바라볼 적에는요. 주가가 더 떨어지더라도 위에서 잔존해 있는 아까 말씀드린 이런 거래량들 있잖아요. 톡톡톡톡 터져 올라오는 이런 물량들을 잡아온 큰 손들이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LS 머티리얼즈의 향후 주가 방향은 하방보다는 상방으로 잡힐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라고 볼 수 있어요. 결국은 어떤 이슈가 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시겠지만 주식은요. 이슈보다는 수급입니다. 수급. 많은 사람들이 이슈가 있으니까 수급이 있는 거죠 라고 말씀을 하시겠지만 수급을 준비해놓고 이슈를 터뜨리는 경우가 사실 알고 보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항상 매수를 하거나 매도를 할 적에 내가 잡은 종목이 나는 몰랐는데 갑자기 팍 터졌어. 나는 몰랐는데 갑자기 확 죽어버렸어.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수급들이 이미 준비가 되어놓고 움직이는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걸 모르고 겪었을 뿐 상당수의 개미들은 다 이걸 겪어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죠. 해서 LS 머티리얼즈의 궁극적인 방향성이 상승으로 잡히는 거에는 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LS 머티리얼즈의 주력 상품이 뭐예요? 커패시터인데 슈퍼라고도 하고 울트라라고도 하는 이 커패시터의 미래가 사실은 구자환 회장이 정말 이번에 LS 기업을 더 끌어올리고 가치를 올림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요소로 생각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선택이 되었다는 거예요. 울트라 커패시터를 밀게 된 계기가.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이 전지주가 좀 불황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테슬라 같은 전기차 기업들도 많이 힘들어하고요. 우리 증시에 상장이 되어 있는 에코프로라던가 배터리 3사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많이 힘들어합니다. 지금 판매량도 줄어들고 있고 미국에서 트럼프라는 사람이 또 무슨 말을 할지 너무 불확실한 부분들이 많이 생기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 중국에서 너무나 물량들을 많이 풀고 있기 때문에 이런 3대 요소들 때문에 이 전기차라던가 전지 기업들이 좀 업황을 불황을 겪고 있어요. 자,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오히려 LS 머티리얼즈가 이쪽으로 파고 들어갈 만하다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지금 기존의 전지들을 보게 되면 다 기존 커패시터를 사용을 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충전을 시키는 것도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방전을 시키는 속도도 빨라버리죠. 그러니까 충전 시간은 길고 쓸 수 있는 시간은 짧아버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기차를 탈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게 바로 이 거리잖아요. 주행거리. 예를 들어서 내가 어제 밤 내내 갖고 6시간 동안 풀로 충전을 시켜놓은 자동차가 오늘 300km에서 한 400km대, 그러니까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 한번 왔다 갔다 뭐 급한 일이 있어서 찍고 바로 돌아갈 거다.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을 해본다면 서울에서 부산 가면 또 6시간을 기다려야 갈 수 있어요. 이런 불편함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런 전기차라던가 아니면 전지 기업들의 방향성이 어떤 식으로 잡힐 것이냐? 바로 고속 충전, 그리고 고속 방전이지만 이를 우리가 정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이 자동차가 완전 고성능 자동차예요. 원할 때마다 이 방전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차량의 성능을 확 올려준 이런 기능들이 탑재된 전기차들이 기본적으로 나오게 될 거란 얘기죠. 거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게 뭐다? 바로 LS 머티리얼즈가 개발하고 있는 이 울트라 커패시터 그리고 슈퍼 커패시터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전지주, 전기차 기업들이 좀 불황을 겪고 있더라도 그 비전을 완전 놓지 않고 있는 것처럼 LS 머티리얼즈의 장기적인 비전 역시나 좋은 편에 속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그러한 근거들을 토대로 LS 머티리얼즈는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얘기해주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을 한번 좀 들어먹어야지. 왜 아무도 안 들어먹냐 말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이러한 근거들로 인해서 LS 머티리얼즈의 주가는 오르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바로 이 종목의 저가 공략에 나서야 한다. 이 공략법에 대해서 아까 설명드리고 약속했던 것처럼 지금부터 알려드릴 건데, 자, 요즘에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냐면요. 제가 진짜 열이 받아서요. 제가 영상에서 원래는 이 공략법들을 그냥 다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여러분들한테. 공략법 그냥 말씀드릴게요. 왜? 여러분들이 이걸 필요로 하니까 그냥 알려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알려드렸는데 어떤 일이 생기고 있느냐. 아 진짜 열받아서. 이 공략법을 자기가 생각한 것처럼 얘기를 하는 다른 유튜버들이 있더라고요. 참 웃기죠. 여러분들께서도 참 웃깁니다. 이 공략법을 직접 계산한 사람의 말을 믿어야지 그 사람 말을 믿고 넘어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나 열받는 거예요. 좋은 내용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지만 적어도 출처가 어딘지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들도 없이 계속 영상을 찍는 파렴치한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 거 영상을 보고 그대로 베꼈기 때문에 내용은 정확할 수 있어도 이 기업적인 이해도라든가 이런 것들도 뭐 이만큼도 없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공략법을 알더라도 활용을 못하고 오히려 이상하게 활용해가지고 추매를 이상하게 해버리는, 손실을 더 봐버리는 경우가 생기고 있다고 제가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공략법은요, 지금 영상에서 바로 공개하지 않고요, 진짜 이 주주분들이랑 매수를 하려고 하는 분들께만 한정적으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슈들까지 포함해서 공략법 계산해서 같이 말씀드리는 채팅방 안에서만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채팅방 안에서만.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다른 영상들, 저를 좀 사칭한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이 내용 맞나 보다 싶어서 따라했다가 괜히 불똥 씌지 마시고 이 채팅방까지 들어오셔서 정확한 내용들과 글을 활용한 수익을 보시면 되겠다. 자, 이제부터는 이 채팅방 입장하는 방법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강쌤 LS라고 남겨주시는 분들께만 좀 설명을 드려볼 거고요. 요 내용들 문자 남기신 분들께 아까 약속드렸죠. 100% 무료로 설명을 다 드릴 거기 때문에 다른 걱정하실 필요 없이, 부담 가질 필요 없이 바로 문자 남기셔서 채팅방에 입장하시면 되겠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게 마지막이 아니었죠. 한 개 더 있습니다. 같이 가져갈 수 있는 종목도 제가 설명을 드려볼 건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께서 LS 머티리얼즈와 함께 가져갈 만한 좋은 종목이라 설명을 드렸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LS 머티리얼즈가 수익으로 올라오는 시간보다 빠른 시간 내에 수익이 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지금 주가 상태에서 공략법, 공략 단가까지 가려면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겁니다. 저는 그 타이밍을 이용해서 수익을 먼저 볼 수 있는 종목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영상 설명을 들으시면서 이거 괜찮다라고 판단이 드신다면 영상에서 설명드리는 대로 매수를 해보셔도 괜찮겠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 건데, 요거 영상을 제가 다 같은 내용으로 한 번 더 녹화를 할 겁니다. 요때 제가 목감기 걸렸을 때 녹화를 했던 거라 목소리가 조금 안 좋은 점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설명 다 들으신 이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경제를 이끌어가는 업종은 단연 반도체 산업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 반도체 산업이 잘 풀릴수록 나라가 잘 산다는 얘기가 계속 들려오고 있죠. 그만큼 반도체에 의존하는 것이 우리나라 경제 산업의 기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반도체 입지가 점점 줄어들고 있음과 동시에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전자를 비롯한 여러 반도체 기업들이 밀려가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 리스크가 반도체 의존도가 너무 높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삼성전자가 SK나 해외에 있는 다른 반도체 기업들에게 이 자리를 내어주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크다는 것도 있고, 최근 들어서 삼성전자의 이 파워 문제 때문에 반도체 경쟁력까지 악화가 되고 있는데, 이런 상태에서 삼성전자가 목표로 잡고 있던 대만 시총 1위 기업, 대만의 삼성전자라 불리는 TSMC가 이제는 삼성전자의 시총 약 2.5배 수준까지 성장을 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각자의 분야가 좀 다르긴 하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1위라는 타이틀은 엄청나게 큰 것이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TSMC를 잡아먹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지만, 여기에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대만이란 나라에서 이 TSMC를 향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과 한국이란 나라에서 삼성전자에게 지원을 해주는 것, 이 두 가지가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겁니다. 이거를 우리나라가 직접 겪고 있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잘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회사이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믿음을 갖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는 잘 체감하지 못합니다만 TSMC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삼성전자는 퇴화하는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아니라 제3의 국가가 지켜봤을 때 이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미리 움직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일본이라는 거죠. 일본 반도체 기업은 43조 원이라는 말도 안 되는 금액을 들여서 증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바로 AI 반도체의 개발로 인한 고품질 반도체의 생산인데 이 생산을 지금 TSMC가 뭘 하고 있습니까? 위탁 생산으로 파운드리, 즉 엄청난 양을 양산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 43조 원을 들여서 증설을 시킨다는 얘기는 TSMC와 붙어보겠다는 의미로 들려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란 나라가 삼성전자의 지원을 많이 해주지 않고 있다. 그리고 대만이란 나라가 TSMC로 많은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 차이로 인해서 기업의 끝발이 달라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자, 2029년까지 약 5조엔 43조 원 규모의 대대적인 투자에 나서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21년도부터 이미 이 투자가 시작이 되었었다는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직접 나서는데 일본 정부는 특히나 돈을 안 쓰기로 유명하지만 지금 한국이란 나라가 한국의 1위 기업인 삼성전자를 대하는 태도와 대만이란 나라가 TSMC라는 기업을 대하는 태도가 너무나도 크게 차이가 나고 있고 이 차이 때문에 이 두 가지 기업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옛날부터 일본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1위를 하는 게 아니라면 밑에서부터 중간에 사이가 나면 그 사이를 치고 들어가는 기업 전략을 많이 사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이 TSMC와 견줄 수 있는 기업들 중에서 이 동북아시아에 있는 기업들 중에서 유일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삼성전자의 퇴보를 보면서 일본 정부에서 이렇게 판단했다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들이부어서 이 자리를 우리가 꿰차자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삼성전자를 비롯한 국내 반도체 기업들에게 위기가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위기를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위기 때문에 우리는 반도체 종목을 팔아야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오히려 이 위기를 이용해서 이거를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정보를 가지고 수익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현재 가장 큰 문제점은 동북아시아권에서 반도체 개발 지원이 가장 적은 나라가 한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 1위 타이틀의 삼성전자, 이 타이틀의 효과가 점점 떨어지고 있음에 따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공을 들이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가 생산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반도체라는 게 너무나 큰 영역이잖아요. 지금 반도체가 들어가지 않는 분야가 없지 않습니까? 요즘은 자동차에 반도체가 없으면은 자동차 시동이 안 걸릴 정도로 엄청나게 중요한 휴대폰 사용 못하죠.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가전제품들 다 반도체 무조건 들어갑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가 반도체가 되고 있는데 이 반도체 1위 타이틀을 통해서 나라가 이렇게 부강해졌다면 이 부강해지는 만큼 더 많은 지원을 통해서 이 자리를 공고히 했어야 할 것인데 그러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AI 개발 산업의 여파로 고품질 반도체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고질적인 과시총, 시총이 너무나 많이 갇혀있고 수익을 못 보다 보니까 말 그대로 무덤처럼 종목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핵심 종목의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한다는 단점 또한 함께 있습니다. 이게 바로 투자 심리는 좋아도 주가는 오르지 못한다는 것이죠. 투심이 아무리 좋아도 삼성전자 잡아봐야 이거 안 오르던데 이거 잡고 가면 오래 있어야 될 텐데 이런 인식들이 있다 보니까 이 주가가 쉽게 오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를 이용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큰손들인데요. 이 큰손들은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이 삼성전자의 주가를 하루 만에 10,000원, 20,000원씩 올려갈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까지 주가를 올리려면 거의 뭐 나라 하나 정도는 갖고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필요할 거예요.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어떤 쪽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느냐.
삼성전자의 벤더사를 중심으로 반도체 산단 산업이라는 새로운 아이템, 이슈를 가져와서 집중적으로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번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 바로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한국이 반도체 강국에서 밀려가고 있는 현재 상황, 삼성전자가 1위 타이틀을 내놓고 있는 현재 상황을 비집고 들어갈 수 있는 새로운 이슈로 이 반도체 벤더사를 우리가 잡아야 된다. 지금부터는 그 이슈를 설명드리겠다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국가 반도체 단지 수혜주 공략을 할 거고요. 삼성전자에서 2,900억 원이라는 자금을 지원하기로 예정이 되어 있다. 자, 이 내용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인특례시 국내 최대 반도체 장비회사 세메스가 기흥구 고매동 7641원 부지에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 고시했다고 밝혔답니다. 말 그대로 승인을 했다는 겁니다. 세메스란 기업에서 기흥미래 도시 첨단 산업단지, 즉 산업단지인데 시에서, 지자체에서, 국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첨단 산업단지 계획을 승인했다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용인특례시에서요. 자, 세메스가 기술개발센터 건립은 26년도까지 약 2,600억 원가량 투입해서 20층 규모로 현재 있는 반도체 클러스터 단지들보다 압도적으로 큰 용량과 압도적으로 큰 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죠. 개발센터가 건립이 되면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고용 창출 4,200여 명이 예상이 되고 이 안에서만 4,200여 명이 일을 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반도체 중심 도시로서의 용인의 위상이 한층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이 된다는 이슈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지금 삼성전자는요, 국가에서의 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를 좋아하고 많이 연구하고 파보신 분들이라면 이게 무슨 말인지 바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삼성전자가 반도체 단지를 더 많이 짓고 일자리를 만들고 하는 데에 따라서 세액 공제라든지 여러 가지 혜택들과 지원을 해줘도 부족할 타이밍에 지금 나라에서는 세금을 더 걷어가고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나라가 그를 잘 막아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너무나 답답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됐다면 삼성전자 본진이 움직이지 않고 삼성전자의 손발로 움직여서 이 상황을 직접 타개하고자 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세메스라는 기업은 바로 삼성전자의 계열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다는 거죠. 삼성전자의 계열사다. 자, 이러한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삼성전자에서 주도한 이 지자체에서 주도한 첨단 산업단지를 세움에 따라서 어떤 호재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로는 현재까지 부족했던 인력을 공격적으로 충원해서 현재 가장 많이 수요가 있고 필요로 하고 있는 고품질 반도체를 더욱더 빠르게 양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SK에게 이 판권을 좀 넘겨주고 있는 추세예요. SK는 미국 시장을 제대로 공략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아직도 공략을 제대로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 많은 자금을 오히려 더 추가로 투입을 시켜서 이 연구 개발 속도를 더욱더 늘려버리고 가전제품 분야에서 LG를 통해 그렇게 했듯이 이 고품질 반도체 측면에서 SK에게 삼성이 도전장을 내민다는 거예요. 여기에 추가로 삼성전자의 부지, 이 삼성전자의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슬하의 산업단지가 많아질수록 삼성전자는 어디에 가까워진다? TSMC에 가까워진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일본에서 43조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자금을 때려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그 기술력과 1위라는 타이틀을 보유해본 기업이 더 적은 금액으로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첨단 산업단지 계획이 승인된 것에 대한 호재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의 입지가 넓어질수록 판매량이나 이 업황 자체의 개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게 될 것이고요. 지금 이재용 회장은 인도까지 넘어가서 삼성전자의 판권을 두고 정확한 입지를 다지고자 상당히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타이밍에 삼성전자와 용인시가 주도하는 첨단 산업단지가 세워진다면 여기에 삼성전자가 지금까지 부족했던 끝발을 채워줄 수 있는 이슈가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이슈가 들려옴에 있어서 바로 움직이는 주체들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큰 손들인데요. 연초에 제가 봤던 이 코스닥 제조업 지수,
여기에 들어가는 수급량을 살펴봤을 때 연초에 봤을 때는 8,417이었던 수치가 현재 녹화일 현재 39,146으로 약 387% 거의 400%에 육박할 정도로 증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한 가지 따져봐야 되는 게 여러분들이 지금 반도체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살아나고 있다라고 느끼시나요? 그러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정도로 많은 증가량이면 이 반도체 업황이 벌써 좋아지고 반도체 주식의 현황도 상당히 좋아져야 됐을 것인데 아직 큰 차이가 없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큰 손들이 어디서 물밑에서 매집을 했기 때문이다라고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것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하게 수급이 들어온 양은 거의 400%가 늘었는데 주가는 큰 차이가 없으니 매일매일 티나지 않게 아주 신중하게 물밑 작업을 해오고 있다라고 밖에 판단을 내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바로 해야 될 일이 뭐다? 지금 상당히 증시가 번잡합니다. 이 종목 튀었다가 저 종목 튀었다가 지금 그러고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뭐 제약 바이오라던가 아니면 기타 뭐 자동차, AI 등등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뭐 하나 증시를 주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이 반도체 업종은 어떻습니까? 지금까지 우리나라 증시를 받쳐온 유일한 기둥이라고 해도 절대 과언이 아닐 겁니다. 해서 우리는 지금부터 이렇게 매집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 이 업종에서도 그 중에서도 큰 손들이 아주 많이 관심을 갖고 매집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종목을 잡아주어야 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괜히 어줍지 않게 다른 종목 잡아서 물려버릴 바에는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기둥주를 잡으시고 여러분들께서는 투자를 성공으로 이끌면 된다. 여러 가지 리스크들을 이 종목이 파회해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더욱더 집중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삼성전자가 이제 엔비디아 품질 테스트까지 통과할 거라는 납품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산업단지에 대한 내용이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기업이 가장 많은 주가 상승을 보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당사자이지만 이 당사자는 덩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하루만 해도 급등을 만들어내봐야 2%, 3%가 한계라는 거죠. 이거 얼마나 기다렸다가 먹는지는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20% 먹을 거면 꼬박 열흘, 2주를 기다려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큰 손들은 오히려 자금을 넣을 수 있을 정도로 덩치가 어느 정도 있지만 충분히 이 매집을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의 적당한 규모의 종목에서 매집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삼성전자 주도의 신규 산단은 미흡한 국가 지원의 한계를 돌파할 중요한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삼성전자와 용인시에서 하는 기존 정부 5년 지원 규모의 74% 수준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단행한 이 행동은 이 종목에게는 엄청나게 수혜로 다가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종목은요, 삼성전자의 공식 협력사이자 삼성전자 클러스터 단지가 세워졌을 때마다 필수적으로 여기에 자리를 했던 기업. 그리고 현재는 이 큰 손들뿐만 아니고 외국인들까지 하루에 50억 아래로 티나지 않게 조금씩 매집을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목표 수익률은 50%에서 70%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다 말씀을 드려볼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는 이 종목, 저 종목 떠돌아다니는 것보다 정확하고 명확하게 올라갈 종목 한 가지에 집중해서 수익을 보는 게 정말 좋은 선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종목명과 목표가와 대응 전략을 전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전략사항들 모두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 내용, 이 폭등주를 갖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래에 보이는 번호 010-6876-9767번으로 문자 폭등주라고 하나만 남겨주시면 되겠다 설명을 좀 드려봅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주가가 바닥을 찍고 반등을 하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고 내려가는 동안 기관들의 공매도 물량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자금을 현재 내포하고 있다.
우리가 매집 타점을 잡은 시기로부터 정확하게 제 예상으로는 50에서 70% 수익을 보게 될 것이니 여러분들께서는 이 종목을 한 개만 잡고 있더라도 충분히 좋은 승부가 될 것이다 말씀을 드려봅니다. 자, 문자 남겨주시면 보낸 즉시 무료로 제가 발송을 해드릴 거기 때문에 요 내용으로 지금처럼 번잡한 증시에서 여러분들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면서 요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문자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설명을 다 드려봤습니다. LS 머티리얼즈 공략 방법, 채팅방 들어오실 수 있는 방법들, 화면 위에 보이는 번호로 문자, 강쌤 LS 남겨주셔야만 무료로 모든 내용들 확인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자, 오늘 영상도 여러분들께서 유익하게 확인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면서 전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종목, 다음 영상으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